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법규에 대해서 데일리 30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법규도 소방 합계론과 마찬가지로 그죠? 1일부터 6일까지 한 다음에 복습을 올려주는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부터 또 12일까지 하고 또 영상 올려주는 거고요. 물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월요일로 잡아놨는데 반드시 월요일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뭐 화요일부터 하더라도 6일, 7일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데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하고 조급함이 좀 있을 거고 해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불안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수석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요. 합격 눈에 멀어서 시시한 현실 따위를 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다 보시면 꿈은 현실이 되고 합격의 날들은 과거의 추억으로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소방 단계법규 김동준 빈칸 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괜찮은 교재임은 틀림없는데 여러분 빈칸 채우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채우다 보면 분명히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법을 볼 거고요. 기본법에는 우리가 뭐 총칙, 그 다음에 장비 및 용수가 되겠죠. 크게 보면 총칙은 목적 정의가 있는 거죠. 불을 끄기 위해선 장비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방 경계해야 되겠고 본격도 진압해야 되겠죠. 소방활동입니다. 소방활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건 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소방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소방산업 육성 진흥해야 되는 거고 안전원, 그 다음 벌칙이 됩니다. 보칙은 보충에 설명하는 거고요. 벌칙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법이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이런 것은 뭐라 했어? 인공 구조 물건. 얘가 바로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소방 대상물이죠. 자, 이 기본법에 있는 정의는 전부 다 대령에 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령에 정하지 않는다. 명확한 것이니까. 자, 이웃 지역, 장소, 그죠? 이런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 합니다. 관계인은 건물의 뭐 소유자,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자, 그다음 뭐가 됩니까? 점유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부서의 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소방 본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소방대는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고요.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이 됩니다. 물론 의무소방원은 요즘에 없어졌는데 아직은 뽑는 건 없어졌지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의용소방 설치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죠. 이것을 소방대라 합니다. 자,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소방대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기본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소방기관 설치가 나와 있죠. 자, 소방기관 설치는 일반적으로 자, 어디에? 국가냐 시도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국가직 소방이라 얘기하지만 시도에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안전교육, 홍보, 구조급 활동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소방 업무를 합니다. 일반적 소방 업무란 것은 여기는 시도의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직이라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소방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기관 설치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곧 이제 배울 부분에서 뭐 대통령령에 정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행안부령에 정한다 라고 있는 거 있어요. 대령에 정한다는 말은 시행령에 정하겠다는 거고요. 행안부령에 정한다는 말은 시행규칙에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세세한 것은 뭐다?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소방기관 설치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대령에 정한다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에 보통 나옵니다. 우린 행정안전 밑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령에 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보건복지 밑에 있다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한다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행안부령에 있기 때문에 즉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행안부령에 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밑에 소방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직이 되면서 이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청장이 본부장, 서장을 뭐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시도에서 시도의 직속으로 본부를 둔다는 것. 이게 추가된 거예요. 국가직 되면서. 자, 119 종합 상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수분, 판전, 상현, 조통 이게 됩니다. 그죠? 수분, 판전, 그죠? 판전, 상현, 조통이 되는 겁니다.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가 되겠죠. 수분, 판전, 상현, 조통이 됩니다. 물론 순서는 바꿔줘도 됩니다. 수분, 판전, 상현, 조통이 되는 거죠. 종합상실은 물론 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수분, 판전, 상현, 조통이 돼요. 수분, 판전, 상현, 조통이 됩니다. 이 종합상실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뭐다?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물론 종합상실은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행안부령에 정한다는 말은 시행규칙에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 발생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이게 첫 번째 외우고 두 번째 외우도 이겁니다. 재산 피해 50억을 외워야 되겠고요. 세 번째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재민 100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방학에 보면 대형화재가 있는 대형화재는 얘하고 얘를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화재니까요. 조사 규정상은. 자, 그 다음 지정수당 3,000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세부 운영이 되어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 방법에 대해서는 뭐 소방청장, 본부자 각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소방기술민원센터가 되는데요. 필요한 사항은 대령에 정합니다. 대통령에 정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 나와 있죠.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거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대부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합니다. 이 종합계획에 뭐가 있냐? 자, 기반 조성, 기본 방향, 기술, 장비, 전문 양성, 교육, 그죠? 대령에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장 전기, 대제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 계획이에요. 자, 기본 계획은 5년만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 계획 아니죠. 죄송합니다. 종합 계획이죠. 자, 종합 계획은 몇 년마다?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했는데 얘는 뭐가 있다? 교장, 전기, 대장이 있는 거죠. 교는 뭐다? 교육 홍보입니다. 우선 통행도 홍보도 포함되겠고요. 장비 구비, 전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 기반 조성, 대령에 정하는 건 재난 장애는 있는 겁니다. 뭐 시설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기대 전국 대하수가 있는 거죠. 자, 세부 계획은 누가?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청장이 10월 31일까지, 세부 계획은 시도의사가 매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이 됩니다. 2장은 장비 및 용수시설 등이 됩니다. 장비 및 용수시설 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소방역을 배울 겁니다. 소방역은 인력과 장비 등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역은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역이라는 거고요. 이 소방역에 대한 기준도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행안부령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누구는? 시도의사는 뭐다? 소방역 확충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분류 표준화에 대해 따로 법률에 정합니다. 얘는 따로 법률에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 표준화에 대해서 장비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 정합니다. 자, 국고보조가 있죠. 국고보조 장비는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일부 보조는 구기자, 핫도그가 있습니다. 자, 구기자 핫도그가 있는데 국고보조, 위임, 자동차 보험 가입, 하도급이 있습니다.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일부입니다. 자, 대상 범위와 기준 보조일은 대통령에 정합니다. 대통령에 정한다. 큰 범위니까 그렇습니다. 자, 소방 용수시설이 나와 있죠. 용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소화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가 있고요. 급수탑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유지관리하면 시도의사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용수시설은 누가? 시도의사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만 이거 조심해.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한 일반 수도업자는 그 지역에 있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뭐다?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자, 비상소화 장치도 있어요. 비상소화 장치란 것은 호수와 호수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비상소화 장치든 소방 용수시설이든 간에 전부 설치 기준은 뭐다?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설치 대상이 나와 있죠? 첫 번째, 하재 경계지구입니다. 그다음 시도의사가 필요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 비상소화 장치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수 표지가 나와 있고요.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의 경우입니다.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인데 지하에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상으로 바꾸면 틀리겠죠. 지하입니다. 맨홀 뚜껑이 지름이 얼마다? 648mm입니다.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소화전 주차 금지 또는 저수조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가 됩니다. 항색 뭐다? 반사도료가 되겠죠. 15cm입니다. 자, 주거와 상업, 공업은 몇 미터예요? 수평거리 100m죠. 수평거리가 되는 것. 그 외에는 뭐다? 140m가 됩니다. 자, 저수조는 낙차가 4.5m 이하, 수심 0.5 이상, 투입구 몇 cm? 60cm가 됩니다. 한 변은 길이가 되겠죠. 원형 경우 지름이죠. 지름이 얼마다? 60cm입니다. 사각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지리조사가 나와 있는 용수시설 및 지도사가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앞으로 소보는 소방본부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서는 소방서장을 의미합니다. 자, 소서, 소방본부서장은 월 1회 이상이죠. 지게폭 고견대, 도래폭, 교통상황이 되겠고요. 토지의 고정, 건축물의 개양, 그쪽 뭐 이런 겁니다.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응원이 되는데 응원은 부족할 때 하는 거죠. 누가 요청하냐면 소방본부장, 소방서 요청합니다. 언제? 긴급할 때 요청할 수 있죠. 이유타는 본부장이 됩니다. 자, 필요한 사항은 대경규, 대상 경비 규모에 필요한 사항은 얘는 사실 시도의사끼리 정한 시도의사가 이유타는 시도의사와 그치? 이유타는 시도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유타는 시도의사와 미리 규약입니다.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유타는 시도의사와 미리 규약을 정한 겁니다.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웃하는 시도에서 미리 규약을 정한다는 거. 소방활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규 훈요가 있죠. 자, 소방활동 플러스 뭐가 있다? 훈련, 경규 훈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활동 플러스 대상 규모, 경규 훈요 있겠죠. 그죠? 대경규 훈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뭐다? 진압도 있고요. 또 구조급 업무의 지원도 있고요. 뭐 하재 조사 또한 사실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에 대한 경계 진압 되겠고요. 구조급 업무의 지원이라든지 조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응원 협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얘는 행안부령 정하겠죠. 규칙이니까. 동화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의사 요청하겠죠. 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의사가 됩니다. 자, 동원된 소방대원은 관할하는 누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원칙은 지휘해야 됩니다만 다만 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우는 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예방경계가 되겠죠. 예방경계권자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됩니다. 자, 불타함이 되겠죠. 예방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형벌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한데 14.7 매각 폐기예요. 첫 번째는 본부장 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과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물건은 왜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해야 되겠고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물론 이 경과 후 처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정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에요? 7일. 그 다음 매각해야 하고요. 만약 부패등여 폐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매각되거나 폐기된 경우에 그 보상은 일반적인 보상은 대부분 청장 등이 하는데요. 예방 조치의 보상 누가 하냐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보상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거쳐서 청장 등, 또 청장 또는 시도의사 하지만 얘는 본부장상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재 경계지구 지정은 누가 하냐면 시도의사가 하는 거죠.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상지역. 첫 번째는 시장지역, 공장청 밀집한 지역, 목조금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산업단지,
소방설, 용설, 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자, 연 몇 회 이상 일회합니다. 뭐를 특별사를 연일해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사를. 이 자체를 거부한 기피했다. 벌금 얼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현장에 가서 소방용설, 소화기 설치 명한 등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다? 200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훈련 교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 1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2일 전 통보해 줍니다. 자, 위험 경보가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기상이 있을 때. 자, 불 사용한 설비 관리가 나와 있죠. 자, 불 사용한 설비 관리가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기할 사항은 대령에 정합니다. 대통령. 그러나 세부 관리 기준은 시도 조례에 정합니다.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겠죠. 과태료입니다. 자, 보일러가 나와 있죠. 보일러. 보일러 탱크 보일러 본체는 수평거리 몇 미터예요? 1미터 이상 간격 띄워야 되는 거고요. 개폐 밸브는 0.5미터 냅니다. 사실 얘는 경유와 등유 액체 연료해야 되는 거죠. 자, 기체 연료가 되겠죠. 가스는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누설 경보기. 보일러 벽선은 0.6m 이상이 됩니다. 난로 연통수 0.6m, 밖으로 0.6m 되겠죠. 난연성 단열재입니다. 단열재는 되면 난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조 설비는 0.5m가 되는 거죠. 노화덕. 노화덕은 높이 몇 미터? 0.1m. 김수환의 턱 1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주 1m. 30만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노주 1m 공간 확보가 되겠죠. 뭐 갑중을중은 우리 법에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용접 용단은 반경 5m는 소화기고요. 반경 10m는 가열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죠. 수가서 넣는 기구죠. 몇 자? 9자기 때문에 얼마다? 90% 각도는 얼마다? 45도 7m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보면 배출 닥터가 나와 있죠. 0.5mm 이상 두께니까. 조리유 반자 0.6m. 주요 구조부 성면판 단일 불연율 0.15가 됩니다. 특수 가연물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볼게요. 자 채워볼게요. 나무소리 10세제곱미터 10. 나무 껍질 내자 400. 물론 얘는 수량이 되는 것이지 뭐 지정 수량 이건 틀립니다. 자, 벼농사 천사예요. 벼농사. 그래서 벼찜류, 넉마미 종이 부스러기, 사류 이런 게 다 1000이 됩니다. 가연성 고체로 가연 3000이 됩니다. 액트 2자 2세미터가 됩니다. 발포 20, 면화 200 2자, 그 밖에 3000이 됩니다. 자, 특히 특수 가연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뭘 많이 틀리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마사 원료가 나왔다라면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화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오고 그냥 얘가 얼마냐면 200kg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또 만약에 자, 여기는 물론 사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없더라도 얘가 사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부스러기와 그죠? 누이고치인데 실부스러기와 뭐를 포함하냐는 것, 솜털을 포함한다는 것 또 아셔야 되겠죠. 솜털을 포함한다는 거. 자, 그다음 마른 볏짚, 마른 북덕이 이는 뭐예요? 볏짚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나오더라도 얘가 1000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연성 고체류인데 40도에 100도 미만인데 40도 이하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연성 액체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40도 미만은 뭐냐면 우리가 인화성 고체가 되는 거거든요. 위험물의 파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40도에서 그게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면화류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외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기 부분 이게 안 나오더라도 그죠? 면화류가 나오지 않더라도 얘가 면화류구나. 얘만 보고도 얘가 200kg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류가 안 나오더라도 얘는 사류구나. 뇌고 사류구나. 얘는 1000kg이라 알고 있어야 하는 얘기죠.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하품 최대 금지입니다. 이 법규라는 부분은 또 다소 이게 오늘 외워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다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채워보셔야 돼요. 알겠죠? 꼭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하품 최대 금지죠. 품명,
품명 최대 수량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 조심해야 돼요. 지정 수량으로 나오면 안 돼요. 틀립니다. 지정 수량 위험물에 나오는 거죠. 그죠? 안 나오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면적이 나와 있고요. 품명 구분해서 한 높이는 몇 미터? 10m가 되겠죠. 바닥 면적 50입니다. 석탄, 목탄은 200이 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발전용은 뭐다?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 걸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대형 수동식 수화기고요. 또 살수업이 되었다는 높이는 15m, 면적은 200, 석탄, 목탄 300이 되겠죠. AB 사이거리 몇 미터 이상? 1m 이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한 번쯤은 뭐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나 발전용은 어때? 발전용은 제외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되니 본격적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은 이 건물에서 띡띡띡 불났다. 많이 했어요. 그죠? 여기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우리가 총칙이었고요. 총칙. 불났기 때문에 어디 불났냐 여기? 소방 대상물에 불났다. 이 정의죠. 소방 대상물. 여기 있는 사람 누군데? 관계인 이런 거죠. 여기 지역이 뭔데? 이런 지역이 관계 지역이었죠. 불을 꺼야 되겠지. 불을 끄는 게 바로 뭔데? 소방대예요. 소방 지휘하는 사람이 누군데? 소방대장이에요. 그 부대장은 뭔데? 소방본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것이 예방 경계를 배웠고요. 예방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예방 경계 물론 2장의 총칙 다음에 뭘 배웠냐면 장비와 뭐다? 용수를 배웠어. 왜? 불을 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3장이 바로 뭐다? 예방 경계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웁니까? 본격 소방 활동을 배우겠죠. 얘를 배우는 겁니다. 순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총칙, 그 다음에 장비 용수가 있어야 되고 예방 경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뭐다? 소방 활동이 됩니다. 자, 소방 활동 누가 펼치냐는 건데 소방청장이죠. 소방본부장이죠. 소방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의무가 소방활동이 있다는 거. 그죠? 자, 물론 소방활동을 방해했을 경우는 5년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이 됩니다. 자, 지원활동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이거예요. 지원활동과 vs 생활안전과 차이점이 뭐가 나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소방활동과 차이점 뭐냐 이런 거예요. 지원활동은 얘는 할 수 있는 게 차이 납니다. 물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똑같은 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산불에 대한 그죠? 산불에 대한 지원 활동이 되겠죠. 자, 그다음 자연재해 급수 배수 뭐다? 지원 활동이 되겠죠. 이런 거.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 지원 활동이 되겠죠.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활동은 중요한 건 뭐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 산불에 대해서 경계, 진압 이런 거죠. 예방 경계 진압 지원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 배수 제설이 되겠고요. 각종 행사 시 근접되게 되겠죠. 피해 복구 지원 활동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밖 행안부령에 정하는 건 훈련 지원 오작도 신고조회 방송에 촬영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자, 생활안전 똑같아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붕괴, 낙하, 고드름, 그죠? 고드름, 나무 제거 활동입니다. 위해 동물입니다. 벌, 포획, 퇴치입니다. 단전, 비상전원 공급이 되겠고요. 그 밖에 위험 급박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제 구출도 있고 비상전원도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 의무가 있죠. 자, 시도 시사는 가입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뭐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일부냐 전부냐에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훈련은 청장, 본부장, 서장은 교육훈련은 대원에게는 교육훈련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별표 3에 이와 같습니다. 하드 진압훈 임용구조훈련, 응급처치, 그 다음에 임명대피입니다. 2년만 일해요. 2주 이상이 되겠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진압과 구조는 보조 업무의 의무소방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모든 의무소방원이 된다는 거 차이 납니다. 자, 교육훈련 시설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사실은 뭐와 조심해야 되냐면, 자, 소방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체험관. 체험관에는 얘는 교수 요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교가 있죠. 조교가 있습니다. 얘는 뭐다? 얘는 여기서는 강사와 뭐다?
보조 강사 나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0제곱미터는 사실 얘는 우리가 체험관도 똑같습니다. 소방 체험관 똑같은 거고요. 30명, 15명이 됩니다. 자, 소방국 몇 년? 5년, 3년입니다. 이 부분은 강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체험관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겁니다. 자, 소방 공무원 5년도 있고 3년도 5년은 어떤 게 존재하냐면 나중에 배우겠는데 소방 시설 관리사 이런 게 5년입니다. 자격이 5년이 된다는 거. 그죠? 3년도 물론 있습니다. 뭐 소방 안전 교육사, 소방 안전 교육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얘는 3년이 됩니다. 자, 안전교육사가 나와 있죠. 안전교육사는 소방청장입니다. 자, 기진분평교입니다.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소무입니다. 기진분평교가 되겠죠. 안전교육사는 소방청과 소방서, 대령에 정하는 곳은 뭐냐면 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 이런 데 배치하는 거죠. 소방청은 2명, 본부도 몇 명? 2명, 소방사 1명, 산업이 2명이 됩니다. 자, 자격 시험에 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물론 대령에 정하는 거고 필요한 사항 대령에 정하는 거고요. 실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응시하는 사 수료도 뭐 대령에 정하는 바 내야 합니다. 3년이 되겠고요. 2주 이상이 됩니다. 교원 자득도 가득합니다. 3년은 어떤 게 있었냐? 3년은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보조 강사가 교육훈련 3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있죠. 간호사도 1년입니다. 1급 EMT 똑같아. 1급 EMT도 몇 년이다? 2년 됩니다. 똑같아 1년이죠. 의용소방대가 나와 있죠. 의용소방대, 기능장 이런 거죠. 기능장 딴 사람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물론 나옵니다. 자, 의용소방대는 당연히 5년 되겠죠. 여기 당연히 몇 년이다?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사는 2년만 일합니다. 얘와 차이점은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매년 하지만 얘는 2년만 일해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90일 전에 공고해야 됩니다. 소방청장은 90일 전에 공고도 나중에 또 다시 많이 배울 겁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또 90일, 또 위험물법 임시제한도 90일이 됩니다. 자, 납부리 수율은 쭉 대령에 정하는 게 있는데요. 10일 전에 처리한 경우 100분의 얼마다? 50이 됩니다. 10일 전에 처리한 100분의 50이 된다는 거. 자, 119 청소년단이 나와 있죠? 자, 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얘는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배울 그 안전원이 있는데 안전원은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반복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앞에 배운 부분에 대해 반복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직은 요 부분만 볼 겁니다. 소방신호가 있죠? 소방신호가 있는데 행안부령에 정합니다. 자, 경계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화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제신호가 될 것 같고 얘는 훈련신호가 됩니다. 경계신 위험경보시, 위험경보는 누가 발령했냐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발령했습니다. 자, 여기 채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타종은 경계, 한타와 두타죠. 5, 3, 3 이렇게 되는 거죠. 발화는 난타, 빨리 5, 3, 5, 3이 되는 거죠. 연세타 10초 1분씩 3회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일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통지가 되는데 이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발견된 경우 직접 알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 구라친 경우 거짓 알린 사람은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부과되는 거죠. 자, 하도 거짓말 치니까 좀 더 강하게 과태료를 500 이하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얘는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연막 소독을 시작한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보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관계인의 소방활동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이 불났는데 불구하고 벌금 내는 경우 이겁니다. 그래서 소방대 도착할 때까지 경대 꾹꾹만 해야 되겠죠.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 100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도 있다는 거죠. 경보 울리거나 대피 유도하거나 사람을 구하거나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우선 통행이 나와 있는데 얘는 좀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통행과 vs 긴급 통행이란 부분에 대해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통행은 방해해서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소방 자동차 자체를 방해했을 경우는 조심해야 돼. 벌금 우리가 5년 5천이었는데 이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문제일 경우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근데 이게 생기면서 우리 소방에서도 뭐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훈련 때도 뭐다 사이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이렌 사용하고 할 때 이걸 방해했을 때는 뭐다 가태료 얼마다 200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규정이 생 거예요. 나머지는 뭐다 뭐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겁니다. 도로교통법 나머지는 그래서 훈련 때도 뭐다 사용할 수 있어 사이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용구역도 나와 있는데 얘도 시험에 가끔 나왔던 거예요. 전용구역 누가 설치하냐는 건데 누가 건축주가 설치하는 겁니다. 자 설치 대상이 중요하죠.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기숙사가 됩니다. 자, 여기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색깔은 일반적으로 B급물이 표시해 B급물이 두께는 30cm, 30cm. 얘는 간격은 몇 cm예요? 50cm가 되는 거고요. 이건 문자는 백색이고요. 그죠? 얘는 뭐다? 황색이 되겠죠? 황색. 자동차를 방해했던 5년 5천원 됩니다. 자, 긴급 통행이라는 건 뭐냐? 우선 통행 차이점을 보면 되는데 긴급할 때는 뭐다? 일반 승인자 아니면 도로 빈도 물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대장이 하는 겁니다. 누가? 소방대장이 나옵니다. 소방대장은 현장에 지휘하는 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에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수도, 교통, 통신, 업무에 종사한 원하는 소방활동 필요한 자인데 만약에 요까지 하면 틀려요. 플러스 뭐다?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가 나와야 됩니다. 수도, 교통, 통신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전기, 가스 이게 있죠. 출입한 사람은 얼마다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종사 명령은 뭐냐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 끄도록 시키는 거예요. 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과 소방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호장구를 뭐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얘도 봐봐요. 이 비용인데 사실 보상이라고 뭐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 비용인데 보상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얘는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의사로부터. 그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이때 비용의 예외입니다. 비용 지급 예외가 되겠죠. 사실은 이 보상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부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따로 있는데 얘는 보상보다는 뭐다? 비용 지급의 제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관계인. 그 다음에 훔친 사람. 구조구 현장에 뭐다? 훔친 사람이겠죠. 얘는 뭐다? 발신한 사람. 얘는 뭐다? 비용 지급의 제한 사유입니다. 알겠죠? 보상은 따로 있는 겁니다. 비용 지급의 제한 사유입니다. 자, 강제처분이 있죠. 강제처분은 우리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천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이게 1항입니다. 그 옆에 있는 대상물이 있죠. 얘가 2항입니다. 자, 2항. 그 다음 여기 있는 뭐가 있어요? 소방 자동차가 불법 차량이 있죠. 얘가 바로 몇 항이다? 3항이 됩니다. 1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해하면 3년 얼마다? 3천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 방해했을 때는 300이 됩니다. 얘도 300이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되죠. 본부장상 대장은 9번입니다. 막기 위해서 얘는 1항은 필요한 때입니다. 2, 3항은 긴급할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왜 긴급할 때가 되냐면 기본권 침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다? 필요한 때입니다. 따르지 않을 때 3년 3천원이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본부장상 대장 똑같습니다. 토지 외가 되겠죠. 얘는 300 이하 벌금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300 이하 벌금이 되겠고요. 자, 위험설의 긴급 조치가 나와 있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부장상 대장은 진압 막기 위해서 긴급할 때죠. 용수에 댐 저수영장을 개폐할 주장할 수 있고요. 이걸 위반했을 때 100 이하 벌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스 유류에 대해서 차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폭발이 나온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소방 용수에 얘는 폭발이 나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얼마다? 100 이하 벌금이 됩니다. 소방 용수와 비상소화 사용 금지가 되겠죠. 비상소화 장치 호소술이 있는 거죠. 했을 경우는 얼마다? 5년 5천에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사가 나와 있죠. 조사. 소방탈도 동시에 하는 거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는 겁니다. 조사는. 그죠? 원인이 있죠. 발화 원인, 발견통 초기, 소화, 연소 상황. 자, 피난 상황이 됩니다. 피해는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는 거죠. 자격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몇 주 이상? 8주 이상 교육받고 합격해야 돼요. 근데 합격자 없는 경우는 물론 청장이 실시하죠.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합격 없는 경우는 뭐다? 가스, 전기, 소방, 설비, 전기 안전 감시평가 이런 기사. 그죠? 얘가 8주가 되겠죠. 자, 위험물,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죠. 조사 분야에서 1년 취득한 자 또는 뭐다? 1년 이상 근무자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은 합격한 자 2년마다 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밀 누설이 나와요. 누설한 사람은 300여 이하 벌금이 됩니다. 각 법마다 비밀이 다릅니다. 시설법은 1년 1천이 되겠고요. 공사법은 300이 되겠고요. 위험법은 1,000만 원의 벌금이 됩니다. 각각. 소방청장은 국제협력입니다. 국외시장 개척입니다. 이게 나오겠죠. 왜? 그 국내 아닙니다.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국내로 내요. 틀립니다. 이 국내 틀립니다. 자, 안전원이 되겠죠. 얘는 어떤 법인이냐? 재단법인. 문제 어떻게 되냐? 문제는 사단으로 냅니다. 사단은 뭐가 있냐면 119, 청소년 단이 있었죠. 자, 교육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원장이 두는 거예요. 교육평가심의위원회. 몇 자예요? 몇 자? 자, 9자죠. 그래서 몇 명이다? 1명에서 포함해서 9명이 됩니다. 회원은 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관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뭐다? 인가입니다. 임원은 원자 1명을 포함한 뭐다? 9명은 이사와 1명 감사가 됩니다. 안전원은 되면 9명이 됩니다.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 임명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칙은 뭐예요? 보충에 설명한다. 그죠? 이런 거죠. 감독은, 안전원에 대한 감독은 소방청장입니다. 자, 손실보상도 잘 나오면 시험에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등이 되는데 소방청장입니다. 시도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방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누구다? 소방청이 됩니다. 자, 청장 등이란 건 얘가 되겠죠? 소방청 시도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뭐다?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뭐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뭐야? 통지. 60일 이내 결정하고 10일 이내 통지하고 30일 이내 뭐다? 보상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위원회죠. 쌤 572. 5명이 몇 명이다? 7명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벌칙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나쁜 놈 5년 5천이 됩니다. 그죠? 강제처분 토지죠. 3년 3천이 됩니다. 얘는 300이 되는 거고요. 예방주 따르지 않았을 때 200 이하 벌금이 됩니다. 얘는 하주사 시 거부가 되겠죠. 100만 원 하재 경계지구입니다. 특별 거부한 기피가 되겠고요. 얘는 20만 원 이하가 되는데요. 누가 부과하냐면 본부장사에 부과하는 거예요. 연막 소득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을 풀어봤는데 이 OX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소방 기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법은 2법은 하재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여러분들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재난재 그 유판 사항의 구조급 활동을 통해 국민 생명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 되겠죠. 공공의 안녕이 되겠죠.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 됩니다. 다음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복지는 아니고요. 2번 보겠습니다. 박물관은 뭐 소방청장이 되겠고요. 체험관은 시도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종합사회 보고 사유인데요.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그죠? 이재민부터 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재산 150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재민 100이 됩니다. 그래서 50, 150이 됩니다. 그죠? 50, 150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4번 봅니다. 저수 낙차가 나와 있는데요. 4.5m 이하입니다. 그죠? 낙차가 수심은 0.5가 되겠죠. 낙차 높이가 되게 높이. 수심은 뭐다?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4.5, 0.5 다음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자, 나무 껍질은 400이 되겠고요. 가연성분 여기 중요하죠. 얘는 3,000kg이 됩니다. 물론 위험물에도 이류 위험물이 있습니다만 얘는 가연 고체가 있는 겁니다. 석탄 목탄류는 뭐다? 10.000에서 많이 됩니다. 발포 20이 되겠죠. 그래서 3,000만 20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가 있는데 용량은 90%가 되는 거고요. 각도는 얼마다? 45도 이하입니다. 초속은 7. 그래서 90, 45, 7.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기본법상 생활안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끼임, 고립, 위험 재구출, 생활안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단전사고, 비상전원 조명금 해야 됩니다. 위해동을 벌포획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지원활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활동과 생활안전 전부 다 청장, 본부장상이 되는 거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생활안전과 원래 우리가 하는 구조구급은 다른 겁니다. 구조구급은 원래 우리 의무가 되는 거고 원래 의무 얘들은
원래 우리 의무가 아닌 것에 대한 생활 안전이 있고 지원할 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화신호의 사이렌인데 빨리 오삼에서 얼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만약 1번 533은 뭐냐면 얘는 경계 신호가 되는 거고요. 10초와 1분 3에는 얘는 뭐다? 훈련 신호가 되는 거고요. 1분 1은 해제 신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안전호는 다 9가 됩니다. 교육평가심의위원회 원장이 하는 건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고요. 물론 안전 원장이 평가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원장이. 자,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이다? 9명 이하의 위원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안전원도 9명이 나옵니다. 그죠? 원장을 포함해 9명이 되겠고 나옵니다. 안전원이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9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명.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소멸 사유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멸 사유는 소방청, 즉 국가를 위해 있는 겁니다. 안 날로부터 몇 년이 있냐면 3년이 됩니다. 그 다음 발생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간 하지 않거나 또 발생 5년간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본 거고요. 여러분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노트가 상당히 녹색으로 돼 있는데 나름 뭐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만 잘 채운다더라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은 다시 얘기하면 9명. 그리고 안전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는 거. 그때 9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또 보면 쌤57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몇 명? 5명에 7명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뛰어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채워보시고 또 잘 모르겠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계속 공부를 하면 되겠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안다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여러분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수업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힘내시고 공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